재민이는 내 아들이다. 장인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뒤흔들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 성호가 벌떡 일어나 장인을 노려봤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이번엔 시아버지 박 씨가 고함쳤다. 내 놈이 내 아내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봤어. 모든 시선이 미영의 어머니에게 쏠렸다. 그리고 양가의 비밀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미영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고개를 숙였다. 식당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침묵에 휩싸였다. 재민이는 떨리는 눈빛으로 어른들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식당 안에 숨겨진 진실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전북 군산시에 사는 62세 김혜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재민아, 이리 와서 할머니랑 기록부 좀 보자. 혜순은 손주의 졸업식 기념품을 펼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혈액형 란을 본 혜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B형, 이게 맞나? 미영은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12년간 숨겨온 비밀이 학생기록부 한 장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미영아, 성호는 O형이고 넌 A형인데 어떻게 재민이가 B형이지? 혜순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가 식당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혜순은 평생을 가정만 지키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시집 온 지 40년 아들 성호를 키우고 며느리 미영을 맞아들여 3대가 함께 사는 화목한 집안을 일궈냈죠. 특히 손주 재민이는 혜순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6년 전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은 재민이의 국민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혜순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재민이 졸업하는 날인데 할머니가 특별한 걸 해줘야지. 손주를 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었죠. 아침 식탁에는 재민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졸업생 대표로 인사도 해요. 재민이는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수는 손주의 모습을 보며 감격했죠. 우리 재민이가 벌써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며느리 미영은 아들과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12년간 감춰온 무거운 비밀이 있었거든요. 재민이를 낳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학교에서 나오는 신체 검사표를 슬쩍 감춰왔습니다. 혈액형이 적힌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오늘 양가 어른들이 다 모이시니까 음식 준비 신경 써야겠다. 혜순이 며느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성혼의 시댁 식구들과 미영네 친정 부모님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재민이의 졸업을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한정식 집도 미리 예약해뒀고요. 양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면 항상 긴장됐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재민이의 혈액형에 대해 이야기할까 봐서 말이죠. 미영아, 졸업식 준비는 다 됐지? 남편 성호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이었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과장이었고 집에서는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12년 전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미영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네, 다 준비했어요. 꽃다발도 사고 카메라도 챙겼고요. 미영의 대답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설마 자신의 아내가 그것도 12년이나 그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성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재민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중학교 가서도 열심히 해야 한다. 재민이는 아버지의 말에 씩씩하게 대답했죠. 네, 아빠, 중학교 가서도 1등 할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학교로 향하는 길 혜수는 손주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재민아, 할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재민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졸업식장은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새 교복을 입고 설렘과 아쉬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혜수는 카메라를 들고 손주의 모든 순간을 담으려 했습니다. 우리 재민이 졸업하는 모습 다 찍어둬야지. 드디어 졸업식이 시작됐습니다. 재민이는 졸업생 대표로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재민이의 또렷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수는 감격해서 눈물을 훔쳤죠.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하지만 6년 동안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재민이의 인사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호는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졸업 기념품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의 6년간 성장 기록입니다. 평생 간직하세요. 그 안에는 학생 기록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12년간 숨겨온 비밀이 그 기록부 안에 적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식당에 도착한 양가 가족들은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혜순과 남편 박 씨, 그리고 미영의 부모님까지 모두 모인 뜻깊은 자리였죠. 재민이는 졸업 기념으로 받은 생활 기록부를 테이블 위에 소중히 올려놓았습니다. 사돈님들 덕분에 우리 재민이가 이렇게 잘 컸네요. 혜순이 미영의 부모님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미영의 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아닙니다. 사돈댁에서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분위기였지만 미영만은 가슴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할머니가 내 생활 기록부 좀 보자. 혜순이 손주를 부르며 기록부를 펼쳤습니다. 6년간의 성장 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키와 몸무게 변화, 성적표, 그리고 각종 신체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혜수는 처음에는 흐뭇하게 기록들을 훑어봤습니다. 우리 재민이 성적도 좋고 키도 많이 컸구나. 하지만 신체 검사 부분을 보는 순간 혜순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혈액형 란에 또렷하게 적힌 B형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잠깐, 이게 맞나? 혜순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B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순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시작됐죠. 아들 성호는 O형, 며느리 미영은 O형인데 어떻게 손주가 B형일 수 있을까요? 혜순은 젊었을 때 간호사였습니다. 혈액형에 대한 기본 지식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죠. O형과 O형 부모에게서는 절대로 B형 아이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혜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혜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식탁 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졌죠. 성호는 O형이고 넌 O형이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재민이가 B형이지? 미영은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2년간 조심스럽게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성호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죠. 혈액형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혜수는 생활기록부를 성호에게 보여줬습니다. 너 혈액형 O형 맞지? 미영이는 O형이고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럼 재민이가 어떻게 B형이 나오냐는 말이야. 혜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식당 안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O형과 O형에서는 절대로 B형이 나올 수 없어. 이건 상식이야. 성호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설명 좀 해봐. 성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손이 덜덜 떨려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 없었죠. 12년간 이 순간이 올까봐 두려워했는데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영의 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라. 더 이상 애를 몰아붙이지 마라.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영의 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장인어른, 지금 무슨... 성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미영의 아버지가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이 일, 나 때문이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재민이는 어른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할머니, 왜 그래요?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혜수는 손주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수한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알 리 없었죠. 재민아,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할머니가 잠깐 어른들하고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단다. 미영의 어머니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라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지만 미영의 아버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민이는... 미영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다. 그 한마디가 식당 앞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인을 바라봤죠. 미영은 결국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간 숨겨왔던 치명적인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생활기록부 한 장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성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식당 앞 모든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봤죠. 장인어른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급하게 일어선 성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영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성호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12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온화했던 평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무너진 표정이었죠. 65세의 연로한 남자가 마침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수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평생을 살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였죠. 자신의 며느리와 사돈이, 그것도 친부와 딸이 그런 관계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으로 혈액형의 원리를 정확히 아는 혜순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 미영이 아버지를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왜 지금 그런 말을 하세요? 아이 앞에서.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12년간 조심스럽게 숨겨온 비밀이 한순간에 모두 드러나고 말았죠. 미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로?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12년간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온 재민이가 사실은 장인의 아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성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12년 동안 내가 바보였던 거야? 미영은 남편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떨궜습니다. 성우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2년간 매일 밤 이 순간이 올까봐 두려워했던 악몽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재민이의 신체 검사표를 몰래 감춰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민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왜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졸업을 축하하려던 즐거운 자리가 갑자기 이상해진 게 이해되지 않았죠. 어른들이 모두 울고 소리치는 모습에 재민이도 덩달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영의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당신이 미쳤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에 이성을 잃은 것 같았죠. 식당 안다른 손님들까지 놀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가 이렇게 격분하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하고. 미영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자신의 남편과 딸이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죠. 어떻게 친딸하고 그런 짓을.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영의 아버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재민이 어머니가 너무 외로워했어. 성호가 야근이 잦았고 시댁에서 아들 낳으라는 압박이 심했지. 나도 아내가 차갑게 대하는 게 서운했고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죠. 아버지, 그만해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영의 아버지는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위로해 주려던 것뿐이었어. 내가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울면서 나한테 안겼을 때 그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호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 아내와 그런 짓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2년간 제가 바보였던 거네요. 매일 재민이를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했는데 성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민이 첫걸음마, 첫말, 입학식.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데.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성호야, 진정해라. 하지만 혜순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친정아버지와 그런 관계였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온갖 일을 다 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식당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하지만 누구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미 모두 나가버린 상태였고 식당에는 이 일가족만 남아 있었죠. 시아버지 박 씨가 갑자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허허, 참 볼만하구나. 그런데 사돈. 박 씨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뻔뻔하기도 해라. 박 씨의 눈에는 10년간 쌓인 분노가 보였습니다. 시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의 아버지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다음 말에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폭탄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놈이나 내 아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박 씨가 소리치자 순간 식당 안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 씨와 미영의 어머니에게 쏠렸죠. 혜수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예요?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 며느리와 사돈의 충격적인 비밀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신의 남편까지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말인가요? 혜순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40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였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이를 악물고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재민이 생일날 기억하나? 그날 밤 나는 내 놈의 아내와 우리 집 창고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봤다. 박 씨의 고백이 이어지자 미영의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미영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을 꿰뚫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부정하지 마라. 박 씨의 목소리는 10년간 쌓인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직접 본 일인데 내 놈의 손길이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아내도 거부하지 않았어. 박 씨는 주먹을 꽉 쥔 채 계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그 장면을 떠올리며 살아왔다. 성호는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장인어른은 내 아내와 그리고 아버지는 장모님과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집안이 서로 뒤엉켜 있는 추악한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죠. 혜수는 남편과 사돈댁을 번갈아 바라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40년 넘게 믿고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였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왜 사돈댁과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미영의 어머니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외로웠어요. 남편은 딸만 편들고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외로웠다고? 혜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유혹한 거야. 혜순의 40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친정 어머니처럼 대했는데 뒤에서 내 남편과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박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나? 그 여자가 나한테 말했어. 자기 남편이 딸과 이상한 관계라고. 그래서 복수하고 싶다고 했지. 박 씨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영의 아버지가 아내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다고? 자신의 아내가 딸과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미영의 어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미영이한테 어떤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복수하고 싶었어요. 성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쳤다. 정말 미쳤어. 두 집안의 어른들이 모두 서로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뭐예요? 재민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민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왜 다들 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가 어른들의 죄의식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재민아, 괜찮다.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혜순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미영은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에게 빌었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무리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재민이만은 제발. 하지만 누구도 미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게 뭔지 아나? 사돈댁이 임신했을 때도 말이야. 혹시 내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 또 다른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딸이 나왔지만 말이야. 미영의 어머니가 경악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미영이는 분명히.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35년 전 일이었지만 그때도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성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제 아내도 혹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아내가 시아버지의 딸일 가능성까지 생각하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혜순이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가려고 작정했구나. 4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바친 인생이 뭐가 되는 거야? 식당은 이제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두 집안의 추악한 비밀들이 모두 드러나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이의 졸업을 축하하려던 자리가 지옥으로 변해버린 거였죠. 식당은 이제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성호는 의자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었구나. 12년간 내가 살아온 게 전부 거짓말.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혜수는 남편 박 씨를 향해 다가가더니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40년을 당신과 살면서 이런 식으로 속고 살았다는 거야. 6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따랐는데 뒤에서 다른 여자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박 씨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반박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내가 사돈놈이 우리 며느리와 그런 짓 하는 걸 모를 때 나는 복수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돈댁도 원했어. 자기 남편에 대한 복수라고 했다고. 미영의 어머니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맞아요. 나도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습니다.
내 남편이 친딸과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고도 참고 살아야 했던 내 심정을 아세요. 60년을 살아오며 쌓인 한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만해요. 재민이가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미영의 어머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35년간 참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미영의 아버지는 아내의 고백에 경악했습니다. 당신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어?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내가 그걸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나만큼 죄인이야. 죄인? 미영의 어머니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해. 당신이 우리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녀는 남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친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짐승보다 못한 놈. 성호는 장모와 장인이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이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는 미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12년간 내가 사랑한 건 뭐였어? 거짓말로 만들어진 가족이었던 거야? 미영은 남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이 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성우 오빠.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2년간 계속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재민이를 낳고도 내가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성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재민이는 어른들이 모두 소리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무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가 어른들의 죄의식을 자극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혜수는 손주를 꽉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혜순 자신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모든 관계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박 씨가 갑자기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돈, 내가 모르는 게 또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돈댁이 둘째 임신했을 때 말이야. 그때도 우리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의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35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그때는 남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던 시기였습니다. 미영의 아버지가 경악했습니다. 설마 미영이도? 자신의 딸이 혹시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호는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혹시 시아버지? 말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아내가 시아버지의 딸일 가능성을 생각하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혜순이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이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4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사실보다도 이제 손주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식당 사장이 다시 한번 다가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손님들, 정말 다른 손님들이 다 나가셨어요. 제발 조용히 해주시거나 나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에게 빌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뭐든 책임질게요. 하지만 재민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두 집안의 모든 비밀이 드러난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미영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너무 많은 충격을 받은 60대 여성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소리치며 쓰러진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60대 여성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죠. 미영의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식당이 순식간에 더욱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혜수는 간호사 출신이라 재빨리 달려가 미영의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너무 빨라요. 스트레스성 쇼크 같은데. 혜순의 목소리에도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족인가요? 그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12년간 내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게 거짓이었어. 아내도 아들도 심지어 장인장모님까지. 박 씨가 쓰러진 사돈댁을 내려다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쓰러지기야? 10년 전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었으면서. 그의 말에 혜순이 분노했습니다. 당신 지금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런 소리를 해. 미영의 아버지는 쓰러진 아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후회의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니 뒤늦게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 미영이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잖아요. 하지만 미영의 아버지는 아내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자신이었다는 무게감에 짓눌린 것 같았죠. 혜순이 재빨리 지시했습니다. 119부터 불러요. 그리고 물 좀 가져다 주세요. 간호사 경력이 있는 혜순이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하고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였거든요. 재민이는 할머니가 쓰러진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더욱 무서워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그래요? 할머니가 죽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어른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성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12년간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온 재민이었지만 이제는 그 아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재민아. 성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와 미영의 어머니를 들것에 옮겼죠. 가족분이 따라오세요. 응급구조사의 말에 미영과 미영의 아버지가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안에서도 부녀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식당에는 혜순, 박 씨, 성호, 재민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질문에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혜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호야, 일단 집으로 가자. 하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어떻게 집에 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범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박 씨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거야?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의 무책임한 태도에 혜순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이 일에 똑같이 책임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해? 성호가 갑자기 박 씨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공범이잖아요. 장모님과 그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저희를 속일 수 있었어요. 아들의 분노에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성호야,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성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12년간 저를 바보로 만든 사람들이 진정하라고 해요? 성호는 아버지를 밀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을 돌려주세요. 제가 믿고 살았던 가족을 돌려달라고요. 혜수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성호야, 그만해. 재민이가 보고 있어. 재민이는 아빠와 할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왜 싸워요? 성호는 재민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2년간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사랑했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아. 성호는 아이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재민이가 아빠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어른들이 다 화내는 거 보니까 제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순수한 아이의 말에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순이 손주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재민아, 넌 아무 잘못 없어. 할머니가 지켜줄게. 혈연 관계가 어떻든 12년간 키워온 손주였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가 상처받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박 씨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모든 비밀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제 남은 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성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12년간 속고 살았다는 분노와 배신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민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12년간 아버지로 살아온 마음을 지울 수 있을까요? 혜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혈연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12년간 함께 살아온 정이 더 중요할까요?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식당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가족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순, 박 씨, 성호, 재민이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렸습니다. 평소라면 재민이의 졸업을 축하하며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제 그런 평범한 일상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놓인 축하 현수막이 오히려 비참함을 더했죠. 성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12년을 어떻게 살아왔나.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모든 기억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정신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재민이의 첫걸음마, 첫말, 아빠라고 부르던 순간들. 그 모든 게 가짜였던 걸까요? 재민이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아프세요?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에 성호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른들의 죄로 상처받을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손주를 끌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재민아, 할머니 방에서 잠깐 놀고 있을까? 아이를 어른들의 복잡한 이야기에서 보호하고 싶었거든요. 재민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혜수는 남편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정리해야겠어. 혜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40년간 가정을 지켜온 여자의 결단이었죠. 성호야, 내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재민이는 죄가 없어. 성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아이를 보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랑스러웠던 기억들과 배신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거든요. 12년간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박 씨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성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어. 10년간 쌓인 분노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과로 되는 일이에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장모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전 그냥 바보였던 거네요. 혜순이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이 가정을 망치려고 했구나. 4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본 적 없는 분노였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것 같았죠. 얼굴은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고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안정됐어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호는 아내를 보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12년간 사랑했던 여자였지만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미영아.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호 오빠.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이만은 제발, 재민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성호가 소리쳤습니다. 12년간 내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12년을 어떻게 지워? 혜순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기 어려워. 하지만 재민이는 달라. 혜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가 12년간 키운 아이야. 미영이 시어머니에게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을 나갈게요. 하지만 재민이만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던 거짓말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박 씨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도 잘못했어. 내 아버지와 내가 그런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재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가 돌아왔네. 아이는 엄마를 보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괜찮아요? 왜 모든 어른들이 울어요? 미영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미안해. 12년간 이 아이를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성호는 재민이와 미영이 포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12년간 가족으로 살아온 정을 쉽게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재민아. 성호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재민이는 아빠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괜찮죠? 할머니도 빨리 나으시고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죠? 아이의 순수한 바람이 어른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혜순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모든 사람이 혜순을 바라봤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재민이를 위해서라도. 혜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성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재민이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12년간 아버지였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영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떨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성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실에서 뒤척이며 12년간의 기억들을 되돌아봤죠. 재민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 아프다며 자신에게 안겼던 모든 순간들. 그 사랑이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새벽 5시 성호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순이 이미 일어나 있었죠. 40년간 가정을 지켜온 여자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성호야, 잠 못 잤구나. 혜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12년간 제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재민이를 이제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성호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혜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12년간 우리가 그 아이에게 쏟은 사랑은 진짜였어. 간호사 출신답게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판단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니? 그때 재민이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악몽을 꾸는 것 같았죠. 아빠, 아빠. 재민이가 잠꼬대로 아빠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성호가 재민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죠. 재민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성호가 아이를 깨우자 재민이는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무서운 꿈 꿨어요. 무슨 꿈이었니? 성호가 물었습니다. 재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버리고 가는 꿈이었어요. 아빠, 정말 저를 버리지 않죠? 순수한 아이의 질문에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아, 아빠가 너를 버릴 리 없어. 성호는 아이를 꽉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없어도 이 아이는 자신의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12년간 함께 만들어온 사랑과 추억이 혈연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죠. 아침이 되자 미영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성우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결정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성호는 아내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도 있었지만 재민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성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미영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호 오빠,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집을 나갈게요. 하지만 재민이만은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12년간 지키려 했던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어나. 성호가 말했습니다. 무릎 꿇지 마. 미영이 고개를 들자 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재민이를 위해서 다시 해보자. 성호의 결정에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용서였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성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이에는 거짓말이 없어야 해. 그리고 내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야 해. 미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는 오직 이 가족만 생각하며 살겠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혜순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저지른 일을 잊을 수는 없어. 하지만 재민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혜순의 목소리에는 40년간 가정을 지켜온 어머니의 위엄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밤새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는지 많이 초췌해 보였죠. 성호야,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도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 해요. 성호의 말에 박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돈댁들과도 연락을 끊으세요. 우리 가족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재민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모두 여기 계시네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웠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 재민아. 우리 가족은 괜찮아질 거야. 혜순이 손주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12년간 키워온 손주에 대한 사랑은 혈액형 따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호가 재민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아빠가 사랑한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진심이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12년간 함께 만들어온 부정관계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3개월 후 미영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죠. 미영은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영의 어머니는 혼자 남겨진 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미영아,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짧은 작별이었습니다. 1년 후 재민이는 중학교 1학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새 학교에서도 밝게 지내는 아이를 보며 온 가족이 뿌듯해했죠. 아빠, 중학교 생활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재민이의 밝은 모습이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성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죠. 혜수는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했습니다. 재민아,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렴. 혈연이 아니어도 12년간 키워온 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그래서 더욱 소중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